네, 그럼 이렇게 정부 구상대로 내년에 나라 살림을 꾸려가도 괜찮은 건지 박민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당장 이 470조 원을 두고 야권에서는 세금 중독 예산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던데, 자, 이렇게 나라 돈을 많이 풀어야 할 만큼 우리 경제가 좀 위기라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? 네,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정부의 경제 철학 그리고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겁니다.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고 그다음에 복지 확대해서 양극화 해소하고 가계소득 늘려주는 방향이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, 즉 장하성 예산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정부의 인식은 굳이 표현하면 우리 경제가 산업 측면에서 보나 인구 측면에서 보나 구조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.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체질 변화가 필요한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. 네. 그런데 당장 고용과 분배 악화에 저출산까지 심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,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재정을 과감하게 풀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, 여기엔 상당수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. 돈을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어디다 쓰느냐 이 부분일 텐데, 정부 말대로 내년 좀 일자리 늘리고 경제 활력을 좀 불어넣는데 이 예산안이 효과가 있을까요? 작년과 올해 일자리 예산만 42조 원을 썼는데 아시다시피 고용 지표는 악화 일로였습니다. 그렇죠.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우리나라 일자리가 전체로 보면 약 2,700만 개 정도 되는데 재정을 풀어서 만들 수 있는 취약계층 또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일부 일자리 예산, 예를 들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걸 보면 작년의 집행률이 30에서 40%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네. 예산 집행이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, 정부 표현대로 하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. 정부가 내년에 산업 분야 예산 증가율을 가장 높은 14.3%로 하고 R&D 예산을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작은 게 아니냐, 제대로 된 산업 정책 없이 마중물 역할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. 네. 또 재정 상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, 내년에 이렇게 국가 지출을 확 늘리면 재정에는 별 문제는 없을까요? 예산 얘기하면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건전성 얘기인데요. 네. 다행히 내년 수입은 올해보다 7.6%, 약 34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당장의 재정 타격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네.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34%를 넘어가게 되고요. 그런데 이 복지 예산이라는 게 한 번 투입하면 나중에 줄이기 어려운 예산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세수라는 게 올해처럼 또는 작년처럼 내년, 내후년에도 좋아질 수 있느냐, 이게 장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. 네. 그래서 국회에서 어느 분야에 얼마큼을 써야 할지 꼼꼼히 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. 네, 정부 설명대로 좀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줬으면 좋겠네요. 네, 박민아 기자였습니다.